안녕하세요. 요가힐러 연구소 요가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가의 스탠딩 포즈 중 가장 대표적인 자세인 전사 자세 첫 번째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로 전사 자세의 기능해부학적 분석, 두 번째로 전사 자세를 위한 소마 요가 수련, 세 번째로 자신감을 키워주는 명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부분만 따로 보실 수 있게 분리된 영상으로도 올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린 채 서 봅니다. 두 눈을 감고 발과 발목을 느꼈을 때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으신가요? 또는 눈을 떴을 때와는 다르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두 다리를 비교적 모은 채 서 있는 자세에서의 흔들림은 발과 발목 관절의 기능과 관계되어 있다면 전사 자세처럼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에서의 불안정성은 엉덩이 근육의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리를 모은 것과 다리를 벌린 것 중에 어떤 자세가 더 편하신가요? 두 다리를 모으고 섰을 때 불안정하고 흔들린다면 발목 관절이나 발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한 다리는 앞쪽으로 뻗어주고 한 다리는 뒤로 멀리 가져간 상태에서 서는 것, 즉 전사 자세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자세처럼 섰을 때 다리와 발목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발목의 문제라기보다는 뒤에 골반 뒤쪽에 붙어있는 엉덩이 근육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앞으로 보낸 쪽의 엉덩이는 부드럽게 늘어나야 되고 뒤로 뻗은 쪽의 엉덩이는 부드럽게 수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가능한 탄력적인 엉덩이를 가졌을 때 전사 자세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양쪽 엉덩이뿐만 아니라 골반의 바닥면을 이루고 있는 근육, 지금 제가 골반을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양쪽 좌골과 꼬리뼈와 치골을 연결하는 이 동그란 부위를 감싸주는 회음부 근육이 탄력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골반이 우뚝 서고 그 위에 척추를 안정감 있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처럼 골반은 고정하고 골반에서부터 대퇴골을 가슴 쪽으로 골반 방향으로 앞쪽으로 접어오는 것을 고관절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펴면 약 80도 정도밖에는 다리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반대쪽 무릎을 구부리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또 당겨오고자 한 무릎을 구부린 채로 다리를 당겨오면 120도 정도 각도만큼 다리를 골반에서 굴려서 가슴 쪽으로 굴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골반과 다리가 앞쪽에서 멀어지는 고관절 신전을 살펴보면 각도가 훨씬 더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뼈를 고정하고 다리를 천정 쪽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고관절을 신전한다, 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한 10cm에서 15cm 정도밖에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를 더 많이 들어 올리려면 골반뼈를 고정하고 다리만 올릴 수 없고요. 골반 자체가 머리 쪽으로 굴러가며 허리가 짧아지는 방식으로, 즉 요추의 신전으로 도와서 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전사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 다리는 앞으로, 반대쪽 다리는 뒤쪽으로 딛고 있습니다. 골반에 비해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굴곡, 뒤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는데 고관절은 굴곡에 훨씬 더 능하고 신전은 고작 10도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사 자세처럼 두 다리의 앞뒤 보폭이 넓을 경우 뒷다리를 뒤로 보내기 위해 골반 자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 뒷다리와 골반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체중이 앞다리 쪽으로 쏟아지거나 또는 요추를 과하게 신전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뒷다리를 골반과 연결하는 힘도, 허리의 과신전을 막는 힘도 모두 대둔근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잘 활성화된 대둔근은 흉요근박을 통해 상체를 기립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전사 자세를 위한 소마 요가를 하기 전후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 전사 1번 자세를 양쪽 모두 다 해봅니다. 한쪽 다리를 앞에 놓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뻗어 전사 자세를 했을 때 호흡은 편안한지, 발과 골반이 안정되어 있는지, 불편한 부위는 없는지 봅니다. 반대쪽도 다리를 바꿔가며 그렇게 해봅니다. 만약 전사 자세를 잘 모르신다면 그냥 잠깐 걸어보면서 두 발이 바닥을 디딛는 느낌, 호흡, 안정감, 편안함 등 지금의 상태를 느껴봅니다. 팔다리를 길게 펴고 바닥에 눕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후 휴가를 가서 따뜻한 모래사장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기분 좋은 온도로 덮여진 모래가 여러분의 몸의 뒷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래에 어떤 무늬가 찍히고 있나요? 몸 전체가 찍는 무늬 중에 더 진하고 선명한 부위가 있나요? 그 무늬가 더 커지고 선명해지려면 어느 부위에 힘을 풀어야 할까요? 몸 전체를 한꺼번에 봤을 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선명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이제 두 무릎을 구부리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아랫배에 놓고 두 손의 촉각을 사용해 가슴과 아랫배의 모양, 온도감, 기울기를 느껴봅니다. 손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나요? 숨을 쉴 때 두 손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나요? 더 먼저 움직이는 손은 어느 손인가요? 이제 들숨에 두 손이 멀어지게, 날숨에 서로 가까워지게 해봅니다. 마실 때는 꼬리뼈가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가슴은 턱 쪽으로 올라가며 두 손이 멀어집니다. 날숨에는 꼬리뼈가 천정 쪽으로 올라가고 가슴은 배꼽 쪽으로 내려가며 두 손이 가까워집니다. 두 손이 서로 멀어질 때 몸의 뒷면의 어느 부위가 바닥을 누르고 어느 부위가 바닥에서 가벼워지나요? 두 손이 서로 가까워질 때는 또 어떤가요? 두 손이 가까워지며 앞면의 길이가 짧아질 때의 뒷면의 길이, 두 손이 멀어지며 앞면이 길어질 때 뒷면의 길이를 생각해 봅니다. 앞면과 뒷면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애쓰지 않고 가슴과 턱을 부드럽게 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봅니다. 이제 양팔을 가슴 옆으로 펼쳐놓고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이 천정을 보게 합니다. 마치 연필깎이의 손잡이를 돌리듯이 양팔의 아래쪽을 골반 쪽으로 돌려 내렸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머리 쪽으로 돌려 내리기를 반복해 봅니다.
애쓰지 않고 쉽고 편안한 만큼만 갑니다. 팔을 안으로 돌려 내릴 때 가슴뼈와 늑골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어깨의 뒷면은 바닥에서 뜨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팔을 밖으로 돌려 내릴 때는 가슴뼈와 늑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어깨의 뒷면은 바닥으로 좀 더 눌려집니까? 팔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돌리며 몸의 앞면의 변화, 몸의 뒷면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움직임과 함께 변화하는 부위와 변화의 순서를 살펴보며 몇 번 반복해 봅니다. 이번에는 팔을 골반 쪽으로 돌려 내릴 때 두 발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봅니다. 발로 누르면 팔이 더 편하게 더 많이 내려오나요? 발을 부드럽게 하며 팔을 제자리로 가져갔다가 다시 머리 쪽으로 돌려 내립니다. 팔을 안쪽으로 돌려 내릴 때마다 두 발로 바닥을 밀고 머리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두 발을 부드럽게 합니다. 발을 사용했을 때 몸의 뒷면의 어느 부위가 바닥을 누릅니까? 치골부터 가슴까지 몸의 앞면의 길이가 짧아질 때 청골부터 뒷등까지 몸의 뒷면의 길이는 길어집니까? 이제 요가 블럭을 청골 아래에 놓습니다. 좌우로 긴 모양으로 놓는데 허리가 아닌 골반의 뒷면에 놓아야 합니다. 두 발은 무릎 아래 바닥에 놓습니다. 발바닥으로 매트의 무늬를 찍는다 상상하며 두 발로 부드럽게 바닥을 밀어봅니다. 발로 바닥을 밀어보았을 때 블럭 위에 놓은 골반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발을 부드럽게 했다가 다시 발로 바닥을 지그시 밀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골반의 뒷면 중 어느 부위가 가벼워지고 어느 부위가 무거워지나요? 골반이 머리 쪽으로 조금 굴러 올라갔다가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갔다가를 반복합니까? 발과 골반의 구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까지 반복해 봅니다. 이제 아까처럼 팔꿈치를 구부리고 주먹을 천정 쪽으로 세운 후 아랫팔을 골반 쪽으로 돌려 내리면서 두 발로도 바닥을 지그시 밀어봅니다. 골반이 머리 쪽으로 굴러 올라갔을 때 골반의 어느 부위에서 힘이 느껴지시나요? 블럭 위에서 골반이 구르며 골반의 어느 부위가 블럭을 강하게 누릅니까? 오른쪽 발로는 계속 바닥을 밀어 골반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반대쪽 무릎이 천정을 볼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마치 기중기가 무릎을 부드럽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오른발과 골반과 연결을 의식하며 안정감 있는 골반에서부터 천정 쪽 다리가 무릎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생각합니다. 이 자세가 편안해졌을 때 아랫팔을 천정을 거쳐 머리 쪽으로 돌려 내려봅니다. 팔이 뒤로 돌아갈 때 가슴이 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때 가슴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가슴을 부드럽게 한 후 팔을 돌려 내렸다 돌려 올리는 움직임만 반복해 봅니다. 들숨에 팔을 돌려 올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날숨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한가요? 지금의 상태를 충분히 느꼈으면
들어 올렸던 다리를 내리고 팔도 풀어 편안히 내려놓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 훈련을 한쪽과 안 한쪽과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 이 동작을 한쪽에만 적용한 후 일어나 섭니다.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져서 벽을 마주보고 섭니다. 방금 누워서 했던 동작에서 천정적으로 올렸던 다리는 벽과 가까이 그대로 두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1m에서 1m 20cm쯤 보냅니다. 두 다리 좌우 보폭은 골반 너비쯤으로 하고 뒷다리 발끝을 바깥쪽으로 30도쯤 돌려줍니다. 골반이 뒷다리 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을 텐데 마치 핸들을 반대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듯 골반을 돌려 정면 벽 쪽을 향하게 둡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정면 벽을 보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돌린다는 의도를 선명하게 합니다. 이제 앞쪽 다리에 정강이와 벽 사이에 요가 블럭을 끼고 정강이로 요가 블럭을 벽 방향으로 밀어 고정합니다. 벽을 마주보며 중심을 잡고 있는 골반에서부터 뒷다리는 뒤쪽으로, 앞다리는 벽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모양을 상상합니다. 뒷다리 발로는 바닥을 부드럽게 밀어 같은 쪽 골반과 연결하고 앞쪽 정강이로는 블럭을 밀어 골반 뿌리에서부터 허벅지를 뻗어줍니다. 골반과 다리가 안정된 후 두 손을 어깨 높이 벽을 향해 짚습니다. 골반과 다리가 안정된 후 두 손을 어깨 높이 벽을 향해 짚어봅니다. 시선은 두 손과 삼각형을 이루는 윗부분에 두고 두 손을 꼼지락꼼지락 천정 쪽으로 옮기며 시선도 따라 올립니다. 손가락이 올라감에 따라 복부, 갈비뼈, 가슴이 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가슴이 펴질 때 목과 턱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함께 펴지고 함께 들리고 있습니까? 손가락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까지 옮긴 후 두 팔을 벽에서 들어서 얼굴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벽에서 떨어져 나와 매트 위에서 전사 자세를 해봅니다. 전사 자세를 하며 3개의 선을 떠올려 봅니다. 골반이 뿌리라면 그 골반이라는 뿌리에서 3개의 줄기가 3개의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골반 뿌리에서 앞으로 나가는 선, 또 뒤로 나가는 선, 또 척추를 통해 위로 뻗어 올라가는 3개의 선을 생각해 봅니다. 그 선들의 방향, 길이, 선명함을 상상해 봅니다. 이 자세를 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이 자세를 하며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렸을 때 용기가 납니까? 전사 자세는 두 발을 단단히 바닥에 뿌리 내리고 안정된 골반으로부터 가슴과 양팔을 세상을 향해 펼쳐내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쉽게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자신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은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 내 장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얼굴이 하얘 라고 생각하면 저보다 훨씬 얼굴이 하얀 친구가 보였고 학교 대표로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나는 글을 잘 써 라고 자신만만해하면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잘난 점을 찾으려고 할 때는 꼭 나보다 잘난 친구가 나타났고 그 잘난 점은 영원의 것이 아닌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잘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까? 저는 궁금해하며 그 이유를 바깥 세상에서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공부도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장점을 인정해주면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가를 만나고 명상을 만난 어느 날 특별한 목적 없이 내 호흡과 현재의 감각이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명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무언가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느껴져. 분명 내가 나 자신을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끼고 있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좋았습니다. 개인 레슨 회원님 중 한 분은 5살 때 교통사고를 겪으신 후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치유 중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이 불편하니까 자신감이 없지만 다른 건강하신 분들은 왜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그분의 질문이 저에게 큰 자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남보다 못난 이유,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키가 커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너무 많아서, 여자라서, 남자라서, 운동을 못해서, 운동만 잘해서.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찾는데 전문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보면 갸녀린 목으로 무거운 머리를 들어 올리느라 안간 힘을 씁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콧잔등에 땀이 맺히고 눈을 부릅뜨며 용을 쓰는데 잘 안 되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겨우 들어 올렸다 감당하지 못해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기를 반복해가며 수만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머리를 들게 됩니다. 기는 것도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수없는 도전과 좌절을 반복해가며 성취해낸 우리의 보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진짜 보석은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치롭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사랑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발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발이 나에게 존속된 도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상상해 봅니다. 발아, 고마워. 딱딱한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갇혀서 나를 이곳저곳으로 데려다 주느라 고생이 많지? 넌 정말 멋져. 고마워. 난 너의 딱딱한 굳은 살이 진짜 자랑스러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는 발의 느낌에 잠시 귀 기울여 봅니다. 발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요? 두 눈을 감고 오른쪽 갈비뼈 안속에 있는 간에게도 말을 걸어봅니다. 간아, 미안해. 내가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을 표현할 용기가 없어 속으로 삭히고 너한테 침묵하라고 강요했지?
어떤 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술을 마시기도 했어. 간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두뇌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발가락보다 우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몸의 여러 부위의 의식을 가져가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떠오르는 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생각나셨나요? 요가일러 연구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